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날씨가 좋은데요. 봄부터 가을이 일반적으로 캠핑이나 백패킹 이런 야외 활동을 하기에 제일 좋은 때인데요. 백패킹 하면서 혼자만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 또 뭔가 자연의 어떤 위대함을 느끼는 시간, 또 일상과 떨어져서 재충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인데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좋은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슬기로운 야외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백패킹 가실 때, 또 여름에 야외 활동 하실 때 그렇게 조심해야 될 법 한 5가지 정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탈진입니다. 탈진.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날씨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봄부터도 의외로 햇빛이 엄청 뜨거워지고 있고요. 여름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트레킹이나 등산이나 가급적이면 직접 햇빛을 쬐는 시간이 적게 동선을 짜는 게 중요하고요. 텐트 칠 자리도 다음날 아침 해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곳은 피해서 자리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면 텐트 플라이나 실타프, 판초우이 등을 이용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는 이유,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 및 고온 지속 일수가 늘어나면서 폭염의 강도 역시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를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 폭염이 그 어떤 기상재해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 바로 일사병과 열사병인데요. 먼저 일사병은 햇빛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염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보충되지 않아 나타나는 질환으로, 열사병은 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 체온이 정상 온도보다 높아지는 것인데요. 피부가 차갑고 끈끈하고 창백하며 40도씨 이하의 발열, 구토, 근육경련, 실신 등이 나타나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보통 40도씨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고 땀 분비가 줄어들어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할 경우 의식이 약해지며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사병 증상이 심해지면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BPL, 백패킹 라이트라고 배낭을 가볍게 가는 걸 추구하는 백패킹 스타일이 있는데요. 여름 백패킹에서는 이 BPL을 적극 추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져가는 걸 하나씩 줄여서 나가면 그만큼 자연에 남기고 오는 것도 줄일 수 있고요. 여름엔 무게 때문에 탈진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됩니다. 다만 너무 BPL에 연연해서 비싼 장비 경량화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들이거나 음식을 너무 간소해 가서 야외에서 즐기는 음식의 맛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돌아오는 건 없도록 잘 조절했으면 합니다. 날씨가 더운 만큼 짐을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야 합니다. 포장지 같은 것들도 빼고 속옷류나 겉옷 종류도 하나씩 빼면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거 몇십 그램이 모이고 모여서 킬로그램이 되는 거라서 배낭에 매달린 카라비너 같이 이 정도야 뭐 하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식도 원래 국물이 있는 음식보다는 가져간 식수를 이용해서 하는 종류로 선택하고요. 혹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 종류도 조금만 적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낭을 무겁게 가져가서 지치거나 탈진하게 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입맛이 없어지니까 잘 조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여름 활동에는 마실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계절의 2배 이상을 준비하는 걸 추천하고요. 최대한 허용 가능한 무게로 물을 확보해서 다니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백패킹이나 트레킹 코스 중에서 또는 야영지에서 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물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가 몇백 원 아끼려다가 몸이 축나면 훨씬 손해니까
잘 생각해서 좀 적절한 때는 돈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물이 별로 안 남았을 때는 물을 먹을 때 입안에서 최대한 머금고 헹구고 난 후에 삼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실제보다 물을 많이 마신 것으로 인식하게 돼서 갈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많이 드시는 음료인 포카리 스웨트가 가루도 있는데요. 그 가루를 가지고 다니다가 물에 타서 드시면 수분 흡수뿐만 아니라 전해질까지 빠르게 섭취가 가능해서 더위 먹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두 번째가 모기나 벌, 찐득이, 벌레 이런 것들인데요. 모기나 벌, 찐득이, 벌레 이런 건 쾌적한 백패킹을 망치는 정말 주범입니다. 먼저는 여름이라도 반팔이나 나시티보다는 쿨링 소재의 얇은 긴팔티와 긴 바지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긴 팔티나 긴 바지를 입으면 모기나 벌, 진드기 등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나 풀에 피부가 쓸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햇빛 자외선에 의한 화상도 막을 수 있어서 쿨링 소재 긴 팔티나 긴 바지 추천드리고요. 몇 년 전부터 살인 찐득이 뉴스가 여름에는 자주 나오는데요. 여름 백패킹에서는 어디든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해충 기피제를 가급적이면 꼭 휴대하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산로나 둘레길 입구에 해충 기피제를 설치해 놓은 고마운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벌 역시 요주의 곤충인데요. 잘못해서 땅벌이라도 건드리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말벌 종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죽음입니다. 혹시나 알러지 반응이 좀 심한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뱀도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주의해야 될 동물인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별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다니고, 또 풀숲이나 덤불을 지나갈 때는 스틱으로 미리 건드리고 지나가면 뱀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밤에 잘 때는 등산화나 슈즈를 꼭 텐트 안에 넣어두고 자야 됩니다. 그 뱀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그 신발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으로 백패킹 가시는 분들은 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 세 번째는 계곡이나 산에서 국지성 호우를 만나는 겁니다. 여름에는 일기예보하고 상관없이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백패커나 야영객들이 많이 찾는 계곡에는 그 빈도가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여름철에는 뉴스에 계곡에 고립됐다거나 인명사고가 났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벽 아래나 계곡 저지대에서 야영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텐트를 치신다면 최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형이 협곡 지형이어서 순식간에 그 물이 불어날 여지가 있는 곳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협곡 같은 데서 야영을 한다면 밤중에라도 밤이나 새벽이라도 빗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린다, 그러면 무조건 철수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근처로 갈 때 일기예보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트레킹 가거나 등산하는 장소를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혹시 모를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장으로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시원한 물소리를 직접 들으며 1박을 할 수 있는 계곡 캠핑장인데요. 하지만 실제 매년 계곡물 범람으로 인해 수십 건의 실종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 몇 분 만에 수십 배로 불어나는 계곡물. 여름철 국지성 호우로 산 정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형의 특성상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계곡의 물줄기가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깔때기처럼 모이게 되는 것. 이때 산 경사가 심할수록 유속까지 빨라져 순식간에 주변을 휩쓸고 가는데요.
한쪽에는 미처 대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고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곡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낮고 약한 물살의 계곡물을 우습게 여기고 건너가려다 휩쓸려가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죠. 발뛸 때 범람하는 하천을 가로질러 대피하려는 세 사람. 그런데 한 명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한 해 평균 28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27살 조모 씨 등 비서객 5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습니다. 조 씨 등은 출동한 산악구조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산청군 지리산 일대에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오늘 낮 호우주의보에 이어 저녁 7시를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나 더 날씨 변화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불과 관련된 부분도 좀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름에 야외에 나갔을 때 다른 계절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뭐 거의 필수로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화로대나 맨바닥에 모닥불을 피우고 불멍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때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는 걸 정말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풀숲이나 모래, 흙 맨바닥에 불을 피우게 되면 뭐 완전히 자연을 죽이는 행위가 되니까, 그리고 또 타고 남은 재가 2차 피해까지 유발하게 되니까 최소한 화로대는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의해야 할 점 네 번째로는 물속에 들어있는 기생충입니다. 이게 의외로 정말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건데요. 여름에 계곡이나 산으로 다닐 때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맑은 계곡물이나 약수터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곡물, 약수터 이런 거에 의외로 바이러스나 기생충, 박테리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또 임산부, 또 그 외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조금 덥더라도 가지고 간 생수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질 아메바나 스파르가늄 같은 기생충들도 많기 때문에 계곡물에서 놀고 나왔을 때는 꼭 몸을 수돗물이나 생수로 샤워해 주시고요. 계곡에 놀러 가서 수박이나 다른 과일들을 시원한 물에 담궈뒀다가 먹는 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물론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계곡물에 생각보다 대장균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계곡물에 담가뒀던 과일이라면 한 번 더 헹군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닷가 해변으로 갈 때는 그렇게까지 기생충 걱정을 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바닷물고기 표면이나 살, 내장에 서식하는 기생충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아니사키스라고 고래회충이라고 부르는 복통을 유발하는 기생충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이제 이 기생충은 내장만 기생하다가 생선이 죽으면 살로 옮겨가기 때문에 싱싱할 때 손질하면 대부분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반 횟집에서 드실 때는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바닷물고기 기생충들은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니까 별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이 여름철 습기 그리고 날씨 변화인데요. 여름철에는 생각보다 습기나 결로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정말 잘 자고 일어났는데 정리하려고 보면 침낭이나 매트, 이런 텐트 안에 놔둔 물건들이 엄청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텐트 설치할 때 밤에 결로가 최대한 적게 생기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더블홀 구조 텐트라면 이너 텐트하고 플라이 사이에 공기층이 생길 수 있게 스트링을 최대한 팽팽하게 설치하는 게 좋겠고요. 주변 나무나 구조물을 이용해서 플라이나 판초 우위를 실타프처럼 공중에 아예 띄워서 설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없더라도 플라이나 타프 같은 걸 설치해 놔야 새벽 이슬에 텐트나 침낭, 배낭 같은 게 적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도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텐트 설치 후에 간단하게라도 배수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배수로 만드신 이후 다 이제 설주하실 때는 원래대로 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몇 개 드리자면, 텐트 칠 때 바람 반대 방향으로 출구를 잡는 게 좋은데요. 계곡이나 산에서 주무실 때 보통 낮에는 산 아래에서 위로 바람이 불고요. 밤에는 산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입구를 산 아래쪽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사방이 트인 헬기장 같은 데 텐트를 치실 때는요, 텐트의 가장 좁은 쪽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그나마 바람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텐트 설치할 때 이전에 다른 백패커나 캠퍼가 사용했던 장소를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풀이 없는데 또는 자갈이나 데크 위에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일부러 나무나 숲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 때에는 어딜 가든지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도 잘 조절하셔서 너무 일찍 도착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름에 백패킹 하거나 캠핑, 또 이런 야외 활동 하실 때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휴지 같은 그 쓰레기 방치하는 거, 음식물 무단 투기하는 거, 그런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과한 음주나 고성방가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 건 정말 뭐 우리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가시는 분들은 해수욕 갈 때 해파리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백패커나 캠퍼들 사이에서 LNT, Leave No Trace라고 그 자연을 방문할 때 흔적을 남기지 말자 라고 하는 아웃도어 지침을 지키자는 운동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BPL, 백패킹 라이트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야외 자연에 나갈 때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여름 백패킹, 즐거운 여름 백패킹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주의하셔서 건강하게 백패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